지역.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요즘 대학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아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예, 네. 그럴 겁니다. 네. 9월 30일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 지표, 이와 관련해서 대학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지금 불안해하죠. 그리고 지금 5단계로 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대학들의 반응을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이 305개 대학 우리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우리 95명의 총장님들께서 아주 상세히 응답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이번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지표가 잘 되었느냐라는 이 물음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68.4%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 40%. 특성화, 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 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40%. 긍정 반응은 13%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95명의 총장님들 가운데 75명의 총장님들께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인 의견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시대요. 또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총장님들 의견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총장님들 말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또 대학의 설립 이념과 정책 추진 방향이 있는데 지역사회 요구가 또 일관되질 않고 그러니 그거를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정성평가를 개별 지표로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이 평가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정성적인 건 나중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좀 낮더라도 지역별로 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존립시켜야 할 대학인지 아닌지를 정성적으로 나중에 또 판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견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일선 총장님들께서는 아마 가장 현실에 발을 내딛고 계시니까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역시 또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현재 자기보고 방식으로 하는데 그 설문에 많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그 설문 자체의 적절성도 문제가 있고 개인이 과연 정직하게 대답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다는 지적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는 이거에 낙인 찍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도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하나 더 제가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식 방식의 검사 또 현재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이 검사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설문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대학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금융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자료를 봐서 분석을 했더니 현재 33개 대학에서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7,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투자 손실을 본 대학이 18개 대학이고 손실 금액은 127억쯤 됩니다.
특히 서울의 유명한 모 대학의 경우는 103억 전액을 수익증권 하나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손실을 봤습니다. 30억 정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안 했는데 수익증권 투자에서 손실 본 경우가 56.9%,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부에서 이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유인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성과금 연봉제 관련해서 많은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오늘 이 얘기만 전달해 드릴게요. 한 국립대 교수님이 메일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 연구 역량 등을 마치 계량적으로 수능 등급처럼 일렬로 줄 세우기 하는 건 문제다. 학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의견인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교육청에 자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또 요청을 했더니요. 답이 뭐냐면 10월 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선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면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법적 소송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다양한 그게 이게 저희도 법적자문 하나의 경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가. 예. 소송까지 갈 경우는 상당한 이제 앞으로 혼란이 생길 거고 학생과 학부모들 걱정이 커질 텐데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네. 1분만. 1분 말고 20초만 얘기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사고 평가라고 이제 통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자사고 전면 폐지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자사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그건 많은 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와 동일한 전형방 완전 추첨제로 하는 저도 입장이 이렇게 있는데 교육부도 네, 잠깐 조금 10초만 말씀드릴게요. 10초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 떠나신다고 해서 지금 질문. 그때 제가 이 지적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그 답변이 왔는데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12월 중에 수정 보완해서 12월까지 각 학교 주문을 받아서 보고할 계획이다 이 말씀 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 말고 네. 네. 다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 보여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0초만. 예, 답변하시죠. 예. 예. 제가 30초만 먼저 예, 말씀. 교육감 답변하시고 그다음 장관님 답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도 여러 약간의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자사고의 현재 완전 유지, 현재대로 유지하는 거에서부터 작년의 입장을 취하면은 자사고의 규모가 너무 서울에는 많다. 그리고 처음에 완전 추첨제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하고도 여러 가지 접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 재정 제한 제도, 대학의 재정 제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올해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나 대학 평가 자체는 무슨 틀을 만들고 또 그 하는 기구도 좀 중립적인 곳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피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것을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질 제고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지원 형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정원 감축과 도산이 이제 현실화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합리적으로 하는가,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학이 대한민국의 학생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문을 열면서 좀 전환, 기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사내대학이니 폴리텍이니 또 평생교육 과정이니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이 흡수하고 이러면은 정원에 관한 문제는 많이 완화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전제하에서는 대학 평가가 상당히 좀 자유롭게 대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행성이 아니라 지원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유를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들께서 주신 말씀이나 존경하는 이상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평가를 지금 여론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에 거쳐 있으니까 그 점에서 참고를 하고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사립대의 적립금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전문성이 적기 때문에 사학연금 같은 데가 요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와 서로 자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 뒷바라지 하는 일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는 연봉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의 특성, 특히 대학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또 안행부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리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